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정책 브리프라는 우리 연구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거는 세종연구소의 정책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쓴 중국 정부의 사회통제 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이틀이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약 한 3, 4개월 전서부터 중국 정부가 경제를 통제한다는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사회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을 억제한다든가 연예인의 활동을 억제한다든가 그 밖에 다양한 사회 활동에 대한 억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등소평 개혁 개방 이후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시진핑 지금 현재 약 3, 4개월 전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특이한 현상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보고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지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사회가 어떻게 자유화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등소평의 개혁 개방 조치에 기초하고 있죠. 1978년 12월에 개혁 개방 조치가 단행이 되는데 그거를 등소평은 하방이라고 했습니다. 하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앙의 모든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중앙이 통제하는 것을 자유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경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면서 폭발적인 팽창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미국에 이어 GDP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가는 그 팽창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당연히 대두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등소평이 가장 골머리를 썩은 부분이죠. 경제는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하고 자본이 마음대로 활동하게 하고 거기에 산출된 물건을 국내에서도 소비하고 해외에 마음대로 팔게 하고 이 선순환 구도를 유지하면은 경제는 팽창을 하고 성장을 한다는 게 증명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중국만의 권력 구도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게 등소평의 고민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이 소개가 안 돼 있죠. 등소평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일단 공산주의 체제를 변혁시킨다, 변화한다 하는 거는 이 사람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공산당 일당 독재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게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모태통 시절을 보면은 바로 이 원칙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권력 투쟁, 싸움이 벌어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권력 보복은 없어야 된다.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건 없어야 된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지론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등소평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요. 그 첫 번째가 임기제를 마련합니다. 임기제와 연령제를 마련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장관급이다 하면은 몇 세 이상일 때는 취임을 못한다. 두 번째는 2번 연임은 가능하지만 3번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런 원칙이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물러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 대신 바로 이런 원칙 때문에 누구든지 늙어 죽을 때까지 권력을 향유할 수는 없는 법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명한 게 정치국 상무위원의 경우 7상8하라는 개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67세까지는 연임이 되지만 68세에서부터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파벌을 조성해 놨어요. 공청단파, 샹하이방, 태자당. 이 세 개의 파벌을 만들어서 세 개의 파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만의 독특한 현상인데 과거 모태통의 일당, 1인 독재 체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벌이
독점을 못하도록 권력을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9인이었는데 옛날에 3명이 배분이 돼요. 이 세계 파벌에서. 그래서 어떤 파벌이 독점을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발한 아주 발상을 하는데 격대 지정이라는 이제 제도가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 다음 차기 지도자를 지금 지도자가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 차기 그 다음 차기 지도자를 현 지도자가 임명을 합니다. 이 격대 하나를 걸쳐 가지고 지도자를 임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지도자를 임명 못하니까 자기네끼리 결탁을 해서 차기 지도자를 임명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바로 이게 이제 등소평이 만든 원칙이에요. 바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은 권력 독점을 할 수 없다 하는 원칙을 만들어서 그나마 권력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권력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동안 중국 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하는 배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제 등극을 하고 권력자가 된 이후, 권력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소평이 이 만든 원칙이 작동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는데 10년 정도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작동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권력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 제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게 보시라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보일의 사건. 그 다음에 저영강 사건. 이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급의 초거물 정치인이거든요. 이 사람들과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고 권력투쟁이 벌어집니다. 심각한. 그러니까 등소평이 바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 사건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시진핑이 이들에 대해서 피해 숙청을 하죠. 그러면서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가 굳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게 없는데 간간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추측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권력의 원리상 이것이 작동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역사적이나 이론적으로 등소평이 만든 이 제도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자기도 불안하죠. 반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반격을 받는 모든 수단을 봉쇄하는 게 시진핑의 첫 번째 과제가 됐죠. 바로 이 절차를 지금까지 이행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진핑이 왜 사회 통제를 강화하느냐, 옛날에는 없던 사회 통제를 강화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권력에 대한 통제, 운영의 실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가 공격받는 걸 어떤 식으로든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의 범위가 경제는 물론 권력과 경제는 물론 사회 영역까지 퍼져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빅테크 기업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제한이 많아요. 근데 왜 그게 제한하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인민들의 사고를 조종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시진핑 집권 세력 중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사상 통제는 집권 세력만 해야지 기업이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위험하다. 권력이 위험해. 정권이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회 통제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중국의 권력 구조의 모순, 중국이 권력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한 거, 그 구조에서의 여러 가지 모순이 불거짐으로써 시진핑 정부 하에서 사회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불거진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불거진 것도 아니고 권력 체제 모순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은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가 많죠. 사회 통제가 강화되면은 중국 국민들이죠. 인민들의 활동이 제약이 될 테고
사고가 제기될 테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나중에 가면은 경제적으로 제약이 오고, 그다음에 연구, 기술 등등에서 제약이 있다를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회 통제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중국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시간이 나시면은 세종 정책 브리프, 중국 정부의 사회 통제 강화, 그 이유와 파장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